복수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뭐 배웠죠? 한번 노트를 한번 지져보시면 여기 케이스에서 이제 카이네틱 기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죠. 플라즈마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뭐 가스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발견됐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우리 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썼었죠? PV는 컨스턴트니까 어떨 때 템퍼리처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P분의 V는 컨스턴트다 이렇게 됐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same 프레셔 같은 경우 있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우리 배웠죠? equation of state for a gas. 그럼 어떻게 썼어요? PV는 QRT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 다음에 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덜튼의 법칙도 있었었죠? 이 경우 어떻게 됐어요? 토탈 프레셔는 뭐 P1 플러스 P2 이렇게 같다. 이 경우는 템퍼레처나 볼륨 같은 경우에는 P1과 P2 이렇게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아보가드로의 가설 같은 압력, 볼륨, 템퍼레처일 때는 같은 number of molecules 이렇게 하겠었죠, 그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법칙들이 발견됐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네틱 티어리를 전개하기 전에 가정들 여러 개 세웠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뭐 몰레큘은 뭐 작게 생겼다, 뭐 스페리칼 모양이나 뭐 여러 가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가 키네틱 티어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키네틱 티어리를 얘네를 한번 설명해보거나 그 티어리로 이거 설명이 된다. 그걸 이제 보여줘야겠죠. 그래야지 키네틱 티어리가 바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몰리큘 파셜 커런트라는 걸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벽이 있는데 이 벽에 와서 그 입자들이 와서 충돌한다라고 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들어가는 커런트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플러스를 구해보면 어떻게 됐었죠? 4분의 1 NCA. 혹시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거나 학생들이 이야기해주는데 여기 혹시 C 바가 혹시 빠졌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C 바가 들어가죠 저기에. 자, 저걸 증명하는 것은 아직 남겨놓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몰레큘 파셜 커런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그걸 바탕으로 그 커런트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가서 꽝 때려주게 되면 그게 압력이 되는 거 있죠, 그죠? MV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모멘텀 파셜 커런트.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해봐가지고 결국 그래서 P 덧 플러스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가 프레셔를 구했어요. 프레셔를. 프레셔는 어떻게 됐어요? 네. 네.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결국 뭐가 나왔죠? 3분의 1 NMC의 제곱 이렇게 나왔죠. 제가 지금 유도를 해봤어요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압력이라는 개념은 왜 그냥 힘의 개념으로 이해했죠. 단위 표면당,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입자 관점에서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떤 입자들이 와서 때린다, 모멘텀을 가져와서 때린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이네틱 티어리가 나올 때 당시만 해도 지금 뭐 엄청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원자론과 비원자론이 엄청 막 격돌하고 있는 상황. 학교에 갔는데 정말 절반 나눠놓고 싸우는 거야. 막.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그 와중에 이제 희생된 사람이 볼츠만이었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자살하시고 막 난리.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아인슈타인의 1905년 논문이 이렇게 더 빛을 발하고 안 그러셔도 됐을 텐데. 결국 볼츠만을 괴롭혔던 마흐 아저씨도 나중에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운의 이렇게 학자들 아보가드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기체라는 게 이렇게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원자 덩어리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죠? 생명체가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실은 뭐 입자로 이루어진 애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압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거 이 압력이라는 개념을 입자의 어떤 평균 가지고 있는 속도의 제곱의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해봤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네들이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는 과정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이론 쪽으로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그게 실험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정말 상대관계 한번 살펴보자.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PV는 QRT. 자, 이거는 실험적으로 이제 알려진 거. 물론 이제 PV와 T의 관계만 어떻게 얻어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져왔던 이 프레셔를 이제 구해봤어요. 그럼 이 프레셔를 이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동일하게. 그럼 PV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N에 V를 곱해봅시다. 자, 이건 뭐가 될까요? N 곱하기 볼륨. 밀도 곱하기 볼륨은 Q? 아보가드로 수? 자, 여기서 제가 이미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밀도 곱하기 볼륨이에요. 면몰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밀도 곱하기 볼륨 하면 뭐가 나오죠? 그래요. 일단 뭐 아보가드로 수까지 여러 분 개념 나왔는데 일단은 입자의 개수죠, 그죠? 그 어떤 정해져 있는 볼륨 내의 입자의 전체 개수잖아요, 그죠? 그죠? 있잖아요. 그게 밀도의 정의였으니까. 자, 이렇게 써봅시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런 미케닉스에서는 템퍼레이처 개념을 주지 않아요. 템퍼레이처 개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한 가지 나오는데 핵심이자 큰 가정이 나오게 되죠. 키네틱 티어리 오브 가스에서는 이게 두 개가 같다라고 봐요. 이게 가정이야. 실험에서 얻은 P분은 QRT. 그 다음 지금 P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같다 라고 놓고 설명을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템퍼레이처는 어디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템퍼레이처 이걸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다. 입자의 어떤 속도를 내가 템퍼레이처 연결해보겠다라는 게 가정이 되는 거겠죠. 자, 두 개를 같다고 나와봅시다. 자, 이렇게 나보고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2분의 1 MC의 제곱. 2분의 1 MC의 제곱은 사실 이거랑도 같은 이야기예요. 평균을 취한 거죠.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죠. 2분의 1은 평균 해봤자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뭐 질량도 그대로 상수. 그죠? 우리가 동일한 입자들을 생각할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2분의 m c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평균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봅시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지금 했던 걸로 그대로 해보면 여기 쓸 수 있죠? 그냥 3, 3 없어지고 n은 없어지니까 2분의 mc의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왜냐하면 이걸 가져오려고 이걸 써먹으려고. 자, 그럼 이거는 3에 자 이거 3분의 1 nmc의 제곱만큼 뭐와 같다고 있어요? QRT라고 지금 QRT 같죠? QRT 여기서 가정이 들어가요. QRT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3 쓰고 n분의 1 자 Q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Q는 혹시 n과 na를 표현할 수 있어요? na분의 n 자 여기서 na는 아보가드로의 수 아보가드로의 수예요. 지금 일단 안다고 놓고 할게요. 제가 이 상수들을 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T 이거는 2분의 3의 NA분의 RT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R은 값이 어떻게 됐죠? 8.31 줄퍼 몰 켈빈. 자, 그 다음에 NA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퍼 몰. 자, 여기 마지막에 썼던 K는 1.3 8알이에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스 줄 퍼 켈빈. 자, 이런 상수값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결정이 다 되는 것들이고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막 얻어지게 되죠. 그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 자, 이게 두 개 같다. 우리가 지금 미케닉스 통해서 얻어낸 역학적으로 얻어낸 것과 이제 기체에서 얻어진 걸 두 가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기체를 내가 입자 관점에서 분자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져서 이제 뭐가 얻어졌냐면 요게 얻어졌죠. 자, 그래서 온도 개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온도란 무엇이냐? 뭐 굉장히 많은 논의도 있었죠. 연력학. 근데 기체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기체에서 입자 관점에서는 평균 온도 에너지다. 간단하게. 이거는 상수니까. 자, 여기서 2분의 3은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이퀄파티션 오브 에너지 했었을 때 3차원일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각 차원, X차원, Y차원, G차원에 대해서 2분의 1 KT씩 해서 서로 도와줘서 2분의 3 KT로 표현될 수 있겠다. 물론 여기는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이 관점을 대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둘을 갖게 놓으면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국 온도라는 개념은 어떤 물체의 온도 물체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걔네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라는 개념을 이런 입자들의 운동으로 기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얻었던 거. 자, 이거는 우리가 가정을 일단 세웠어요. 요걸 우리가 미케닉스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두 개 같다라는 가정. 자, 그럼 여기까지 세우면 우리가 제일 설명하고 싶었던 게 요거예요. 요거.
아보가드로의 가설. 그냥 아보가드로는 입자의 개념을 여기서 도입을 했잖아요. 그죠? 몰레큘을 분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압력과 같은 부피와 같은 온도에서는 동일한 입자가 개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방이든 뭐 옆 교실이든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고 그다음에 볼륨이 같다면 그 안에는 어쨌든 같은 입자 개수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입자 개념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얘 가지고 한번 저게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일단 PV는 3분의 1 NC의 제곱으로 나왔고 방금 우리가 유도한 거 한번 써먹어봅시다. 그럼 자, PV는 3분의 1 NMC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거 써먹어보게. MC의 제곱은 3K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양분의 2분의 1씩 날리면 MC의 제곱은 평균은 KT 3K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따라서 두 번째. 미안해요. 이것도 쓸게요. 아보가드로의 하이포테시스. 그러면 PV는 NKT.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양변을 T로 나누면 이렇게 됐죠. 이걸 해보는 거예요. 자, PVT가 컨스턴트다.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K는 컨스턴트죠. 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이 값이 결정돼버리면 뭐 이 방이 노란색 방이든 초록색 방이든 뭐 벽돌로 만들어진 방이든 쇠로 만들어진 방이든 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가 퍼펙트 게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과 서멀 이퀄리브리엄 만족하고 있을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일정할 경우에는 얘는 상수기 때문에 얘는 정해져 버리는 거죠. 맞다. 라는 아보가드로의 가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키네틱 디오리의 첫 번째 석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적인 도입.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입자의 개념으로 이제 그동안 나왔던 것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사실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걸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한번 편의상 한번 해보시면 보일의 법칙. 자, 마찬가지로 PV는 NKT 우리 썼었는데 템퍼리처가 같으면 PV는 항상 컨스턴트 값이 되죠? 그죠? 이거는 컨스턴트 나오네 그냥. 당연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짜고 해봅시다. 저 개념 가지고 해보면 그냥 PV는 constant at the same temperature 그냥 나올 수 있고 4번 샤른의 법칙. 마찬가지로 T분의 V 해봅시다. 여기서 그냥 똑같이 T분의 V 하면 same temperature same pressure 컨스턴트 나오고 샤른의 법칙도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
덜턴의 파셜 프레셔 법칙을 생각해 보면 이제 지우고 해봅시다. PV는 NKT. 돌턴은 일단 압력을 서로 합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압력으로만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P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입자 개수를 볼륨으로 나오는 건 뭐죠? 나누면 아까 했던 거 덴시티죠. 그죠? 넘버 덴시티. 자, 따라서 프레셔는 NKT로 쓸 수 있겠다. 오케이? 자, 여기서 템퍼레처와 볼륨이 일정할 경우에는 저렇게 되네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템퍼레처와 볼륨이 일정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 이렇게 합시다. 이게 P1이고 P2예요. 지금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P1은 N1KT를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여기에 뭐 N1개가 들어있다. 이건 N2개라고 하고 템퍼레처는 같아요. 템퍼레처는 같으니까 K는 상수고 그죠? 쓸 수 있겠고 2번 같은 경우는 N2KT 두 개를 합치면 전체 프레셔는 자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넣었다고 할게요. 볼륨은 같아요. 그럼 결국은 합친 것은 N1 더하기 N2KT가 되겠죠? 그죠? 이 전체 합쳐놓은 거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P1 플러스 P2와 같아지죠 이게? 그죠? 이거 두 개 합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턴의 파셜 프레셔에 의한 법칙도 설명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렇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이걸 우리가 프레셔라는 개념을 역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3분의 NMC의 제곱 입자 관점으로 설명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쿠에이션 오브 스테이트랑 PV가 서로 같다라고 놓게 되면 나머지들을 설명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키네틱 티오리가 기존에 발견되었던 여러 가지 기초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터 시작돼요. 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키네틱 티오리 오브 가스가 어떻게 기존의 기초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입자 관점에서.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이 평균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엄밀하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통계역학이 이제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한 몇 가지 정도만 이제 다뤄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정으로 세웠던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 앞에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방금 P는 NKT를 썼으니까 넘버 덴시티 한번 감을 한번 우리가 좀 느껴봅시다. 대략적인 감. N은 입자의 밀도, 넘버 덴시티.
얘 같은 경우는 프레셔와 온도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덴시티 단위를 우리가 예를 들면 단위 큐빅미터당 개수를 써보고 저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2.45 곱하기 10의 25cm 프레셔는 애트모스피어 단위, 템퍼레처는 300켈빈이라고 할게요. 템퍼레처를 300켈빈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단위를 맞춰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자 여기에 그냥 압력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몇 개 정도가 되게 나오는 거예요? 단위 큐빅미터당 몇 개 정도가 나올 수 있죠. 1기압이면 몇 개란 말이에요? 2.45 곱하기 10의 20. 그러면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 어느 정도 되나? 대략 몇 개 정도인지 여러분 알아요? 3개. 3개. 와, 다리 큐빅미터당 3개 정도. 조금 더 쓰셔도 돼요, 지금. 100개. 100개 나왔습니다. 3개 더 나왔고. 이것도 좀 더 쓰셔도 되고. 10의 10승. 그거 좀 많이 쓰셨죠. 초등학교 무슨 숫자 찾는 건데요. 몇 보다 그거 몇 보다 작은 수. 대략 10의 4승계, 10의 4승계 정도. 생각보다는 많죠, 그래도 그죠? 만 개 정도 단위 큐빅미터를 한 3개 정도 올 것 같은데, 그죠? 케이스타를 가시면 몇 개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케이스타 토카박 정도 가시면 그냥 10의 19승에서 20승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타가 향후에 이제 10의 20승을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승계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보통은 10의 19승 개 정도. 케이스타도 이걸 높이고 싶어요. 왜냐? 입자가 개수가 많으면 행력이 많이 일어나겠죠. 덴시티 제곱의 비례예요. 행력 파워 덴시티는. 덴시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력 파워가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근데 덴시티가 너무 높으면 어떨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가두기 힘들다. 그것도 맞겠죠. 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두기 어렵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가열이 힘들다. 그것도 맞죠. 개수가 많아. 아까 말했어요. 지금 우리 배웠던 개념 이거 그대로 써보면 이제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 운동량을 다 높여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다 높여줘야 되는데 입자 개수가 많으면 좀 더 힘들겠죠, 그죠? 일단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직 우리가 뭐 핵융합이나 트랜스포트 개념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장작 뜰 때 모닥불 피우고 뭐 논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면 나무 이렇게 잘 태우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와 잘 탄다고 가져와가지고 그냥 몽땅 집어넣으면 PC 가구가 찌잖아요, 그죠? 연기만 나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덴스가 너무 높이게 되면 플라즈마 꺼져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어쨌든 그래서 케이스타가 현재 10의 20승까지는 도달을 못했어요. 아직은. 이제 또 플라즈마 전류와도 또 연관이 되는데, 하지만 10의 20승 정도 우리가 리액터로 가격하면 이 정도는 이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오더들을 보시면 우주 공간에서 이 정도, 케이스타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기체 카이네틱 띠어리라고 했을 때 대략 10의 25승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자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 그럼 저거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대략 우리가 편하게 300켈빈, 숫자가 편하잖아요. 300켈빈. 이때 우리가 속도를 평균 속도로 한번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냐? 얘 같은 경우 하이드로전의 분자 같은 경우 수소 분자. 여기 원래 질량의 함수니까 여러분 질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측할 수 있겠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00켈빈에 이 방향 되려면 수소만 꽉 찼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300 절대 온도 300도. 왜요? 그럼 얘네들이 날아다니고 있겠지 이렇게. 어? 그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머리를 쾅쾅쾅 찍었을 텐데 속도는 대략 찍어봅시다. 1200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우리 미터 퍼 세컨드로 해봅시다. 이렇게 비슷한 여러분께서 바꿔서 대략 300미터 퍼 세컨드. 자, 또 다음 누구 없어요? 1000 만 100 다 나오네. 대략 답이 나왔네. 답은 1.93 곱하기 10의 3승. 이게 정말 1000m. 초당 1km 정도 나가고 300켈빈. 얘가 감을 한번 익혀보시라고. 300켈빈 정도 온도일 때는 얘네가 어느 정도 평균 속도를 가지고 갈까? 밀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얘네들 한번 감을 한번. 우리 뭐 디바이랭스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감 익혀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한번 감을 가지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수 있겠다. 기체 이런 게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겠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얘들이 워낙 지 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이 방에 안에 있는 입자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다음 시간에 좀 확인하겠지만 지하철 태워놓으면 사람들 엄청 많이 타고 있잖아요. 다 딴짓하고 있잖아요. 막 조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보기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다 각자 모션들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에 있는 분자들도 각자 모션들 하고 있지. 마음대로. 그걸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표현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 평균의 개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평균이라는 건. 뭐 지난 시간에 조금 확인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엄밀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평균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확률로 쓰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인가? 문자들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자, 그래서 맥스웰의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 한번 맥스웰이 이미 이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859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천재의 직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재의 직관. 엄밀하게 유도를 한 건 아니에요. 이제 통기억하기 필요한데 볼츠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천재적인 직관으로 입자들이 있고 입자들은 이런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어떤 확률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맞은 거죠. 천재적인 직관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제 우리 가정을 했어요. 자, 이걸 유도하는 것은 통계역학 여러분이 통계역학 수업을 이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하겠고요.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을 텐데, 자, 이 방에 들어있는 뭐 입자들을 갖다 여기다 그냥 이 3차공에 올려놔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 찍히겠죠? 자, 이 순간 갑자기 다 멈춰! 시간을 딱 멈추면 그러면서 이게 뭐 어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쫙 해가지고 각자 분자들을 다 순간 다 플롯할 수 있게 해놓는다. 3차원상에. 그리고 멈추면서 어느 쪽 방향의 벡터를 보면서 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겠죠. 그죠? 10의 25승계에 되는 입자들 다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는 뭐 한쪽 방향, U 방향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V 방향으로, 어떤 애는 W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는 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막 퍼져 있겠죠. 그죠? 여기에 골고루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크기를 가진 애들. 다 속도가 다 다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벨로시티, 벡터도 다 방향도 다르겠지만 크기도 다르겠죠. 어떤 애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다가 제가 카메라 멈춰하면 사진 딱 찍는 순간에 뭐랑 탕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속도 확 줄어들겠죠. 어떤 애는 속도가 빠른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부딪히던 애는 걔는 속도 더 에너지를 더 얻어서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애는 빠르고 어떤 애는 느리고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섞여 있을 거. 근데 그 중에서 벡터를 크기를 다 했을 때 C라는 크기를 가진 애 속도가 있겠죠. 어떤 애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미소 길이를 잡아봅시다. DC. 지난 시간 걸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걸 뭐 지금 구좌표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스피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어떤 얘는 하나, 이면 하나 잡을 수 있지. 미소 최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DV고 DU고 DW인 어떤 미소 최적 안에 있는 입자를 잡을 수 있겠죠. 이 어떤 우리가 벨로시티 공간 안에서 벨로시티의 공간, XYG 벨로시티 공간 안에서 어떤 미소 최적을 하나 놓으면 거기에 입자가 몇 개가 들어있을 것인가 우리 대략 예측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 가정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어떻게 썼어요? A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P분의 2분의 1 MC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EU, EV, EW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는 증명하지 않았어요. 이건 여러분 통계학에서 여기까지 증명하면 또 우리 너무 많아지니까 가정을 세우고 있었어요. 자, 이게 맥스웰 볼츠만 분포. 자, 그런데 이제 UVW를 하지 말고 이런 미소체적으로 하지 말고 방금 했던 것 같이 그냥 스피드는 우리 스피드만 지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크게 크기만. 그럼 C 그 다음 DC. 저 사이에 발견된 입자의 개수는 얼마겠어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C와 DC 이 사이에서 발견된 입자의 개수 그걸 D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어떤 미소 입자의 개수. 이거는 이거는 동일하게 쓸 수 있겠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죠? 4파이 C 제곱의 DC 그냥 부피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피. 저 미소 면적 아까는 DU, DV, DW가 결국은 이제 그냥 여기에 최적. 이 구 껍질의 최적. 그럼 면적 곱하기 높이. 미소의 면적 계산하죠? 4파이 C 제곱 플러스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복잡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일정하다고 놉시다. 얘들이 가져갑시다. 포텐셜 에너지 그냥 일정하게 놓자. 근데 뭐 4파이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상수들 한번 꺼내 모아놓으면 좋겠다. 그죠? 여기 A라는 상수도 있는데 4파이 이런 것도 상수 있잖아요. 귀찮잖아. 그럼 그냥 새로운 상수를 또 정의할 수 있겠죠. B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C 제곱은 따로 필요하니까 DC 필요하니까 C 제곱 쓰고 잘 썼어요.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 일정하니까 지수 함수 밖으로 뺄 수 있죠. 그죠? 일정하니까 컨스턴트로 빼버린 거예요. 4파이를 집어넣어 버렸어. 그 다음에 n은 하나 여기다 곱해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이게 n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일단 확률 분포 함수로 해서 그냥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냥 쓸 수 있겠다. n은 그냥 넣어줬고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포텐셜 에너지 밖으로 나왔고 4파이 집어넣어서 B라는 어떤 새로운 컨스턴트를 지금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버리자. D에는 NFC DC다.
자, 여기서 fc를 Maxwell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Molecular Space라고 해요. 확률 분포 함수. 맥스웰 확률 분포 함수. 근데 뭐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벨로시티가 아니라 스피드. 자, 확률 분포 함수면 만족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확률이니까 전체 적분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뭐에 대해 적분하면? C에 대한 함수죠. 자,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적분하면 될까?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스피드는 지금 우리 네거티브는 고려하지 않죠. 그죠? 스피드는 0부터 무한대까지. 만약에 velocity distribution function f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velocity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스피드이기 때문에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F라는 함수는 저걸 맞춥니다. 자, 그 다음 FC는 저걸 그대로 써봅시다. FC는 어떻게 돼요? 결국 B, C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1 MC의 제곱.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르는 게 뭐예요, 여기서? B죠? 여기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조건에 보면 딱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건해보시면. 자, 머릿속에 조건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미 다 기사에 끝나셨겠지만 심심하니까 그냥 숙제를 한번 침착하게. 너무 좌절하시네. 아, 이미 다 기사 다 끝나셨는데 모르겠어요. 숙제로 침착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스피드, 우리가 이렇게 구를 생각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는 그냥 DLL의 FCT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적분 여러분이 C는 임의로 어떤 값 C 하나 주고 적분하면 되잖아요. 이제 함수도 구해줬고, 그죠? 얼마나 편해. 어떤 확률 분포 함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입자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도 속도는 몇 개 정도 되겠다. 이거 우리가 얼마 정도 확률로 발견될 수 있겠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죠? 이걸 천재적인 직관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씩 있죠? 자, 이걸 엄밀하게 후에 통계학과에서 증명하게 돼요. 이제 FC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FC를 한번 특성을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C가 0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확률이? 완전 멈춰있는 애는 우리가 없다고 봐요. 일단 완전히 멈춰있는 애는 완전히 멈춰있는 애가 발견의 확률은 없다. C가 커지면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 왜요? 왜 그럴까요? 함수는 이제 함수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속도 엄청 커지면 어떨까요? 충돌하겠죠, 그죠? 방안이 사실 우주 공간이라면 그래도 좀 가능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주 공간이라면 함수 형태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함수 형태 우주 공간이든 뭐든 상관없어. 물론 더멀 이퀄리브리엄과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만족할 경우는. 근데 다만 이렇게 생긴 거죠. 어떤 애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애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애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우주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막
막 날아가지만 언젠가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충돌은 에너지 전달하겠지. 그래서 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왜냐면 분포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이게 적분하면 다 일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게 퍼진다는 이야기였어요. 잠수는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얘는 이상기체 조건만 좋아. 이상기체 조건을 만족하죠. 아, 충돌을 해도 이렇게 돼요. 충돌을 해도 이렇게 돼요. 충돌을 해서 이렇게 되죠. 충돌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상기체는 충돌을 안 하는 게 맞아. 완전 뜻없어 충돌하는. 그렇죠. 벽이랑 아예 안 하면 압력이 생길 수 없지 않나? 벽이랑만 충돌. 이자끼리 충돌을 이루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벽이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벽과도 충돌한다고 보면 되죠. 벽과도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더멀 이퀄리브리엄과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이야기. 그러니까 미케니컬도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뭐 제외한 상호상.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좋은 질문이에요. 끝나고 좀 남으세요. 인터몰레큘러 포스는 우리가 거의 무시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반데어 발스 같은 힘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교수님, 저기 C 알파가 뭔가요? 그래 지금 이야기할게요. C 알파를 알려면 제가 여기다가 1을 쓰면 돼요. 그러면 C 알파의 정의가 뭘까요, 여기서? 최빈. 이 속도가 가장 많이 발견될 속도죠, 그죠? 그럼 여기 입자들 멈춰! 스틸한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3차원으로 그중에 다 그려봤더니 가장 많이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 값, 그게 바로 C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most probable speed라고 그래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속도. 구할 수 있겠죠? 얼마예요? 어떻게 구하면 되나? 미분. 또 미분하면 되잖아, 우리 그죠? 함수 알잖아요, 그죠? 자, 벌써 이 미분 한번 해보세요. 다 벌써 나왔네요, 뭐, 그죠? 끄덕끄덕. 그럼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이제 평균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드로전은 평균 1.94 곱하기 10의 3승 미터/s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면 될까?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계산할 수 있죠, 이것도? 좀 머릿속으로 계산 한번 쫙 해보시면 답이 벌써 나오셨네. 평균 얘들이 갖고 있는 속도는 평균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 한번. 얘가 가지고 있는 평균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 자, 그다음 또 관심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루트맨 스퀘어.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장 여기다가 써봅시다. 뭐고? 루트 쓰면 되겠네. 맞나요? 답은 또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지. 답 맞죠? 답 뭐예요? 봐봐 이거. 우리 받았는데 접근 두 번 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지금 그냥 웃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때까지는 여러분 아무 답을 나오질 않았어. 여기까지만 해도. 이때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네요 여러분. 왜? 네. 여기 있었죠 아까. C의 제곱은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 키네틱 디어리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지금. 그죠? 우리가 아까 해봤던 거 그냥 정말 몰레큘 모멘텀 파셜 커런트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거랑 기체 법칙이랑 연결해가지고 이걸 얻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을 가져와서 쫙 그리고 유도를 해봤더니 그대로 나오죠. 이게 엘러강찬 이 물리적 이론의 아름다움.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동일한 이론이 나옵니다. 계산해보지도 않아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산을 여러 번 다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침착하게 숙제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를 한번 우리가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 이미 머릿속에 있지만 손으로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손가락을 발달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저걸 하려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뭘까? CAN승의 2의 마이너스 AC의 제곱 해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이게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썼을까요? 네, 뭐 할 때 필요해서? 숙제할 때 필요해서.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공식을 사용하셔서 벌점 안에 강의로 거기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듯이 공식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숙제를 하셔서 most probable speed와 mean speed 이거 루트 민 스퀘어 사라졌는데 여러분 직접 한번 유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증명이 됐어.
자, 우리가 카이네틱 티오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메케니컬 관점에서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PV는 QRT랑 우리가 얻은 프레셔와 거기에 V를 곱한 게 서로 같다 해서 얻은 게 바로 이거였는데 맥스웰의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본 결과 이게 정말로 얻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키네틱 티오리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티오리는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앞으로는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거고 메케닉스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엄밀하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게 근데 이게 좀 말이 맞는 것 같네? 기체도 설명이 되고 이런 것도 설명이 되고 근데 정말 이게 맞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죠? 의견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론이 정확하게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성공적 이론이 되는 거죠. 상대성으로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빛이 꺾여 있는 걸 우리가 측정을 했어야지 알 수가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이게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함수는 원자 핵공학과에서 배우는 또 원자력 공학과에서 배우는 뉴트론의 분포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플라즈마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맥스웰. 정말 아무 생각이 그때는 뭐 뉴트론에 뭐 적용될지 플라즈마에 적용될지 모르고 이렇게 나온 거죠. 뭘 좀 아니면 맥스웰. 하지만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원자력 가장 중요한 뉴트론, 플라즈마가 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실험에서 얻어진 것과 한번 비교하는 것과